자, 여러분, 나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나훈 씨가 처음으로 이 시간에 얼굴을 보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 날이라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에요. 자, 사라 씨 들어오셨고요. 사라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사라 씨 오셨고. 자, 다 오셨네요. 상보 씨. 상보 씨, 반갑습니다. 네. 네. 후스니다 씨. 네. 남미리나 씨도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피로자 씨도 오셨고, 구릉 씨. 네. 반이리나 씨도 오셨습니다. 자, 바로, 피로자 씨. 얼굴 보여주실까요? 반가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부분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미리 수업 영상, 수업 자료를 공유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수업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미리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와, 재밌다. 재밌다. 재미있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재밌다. 어렵다. 어려운 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술 전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돈벌이의 급급한, 이 급급하다라는 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다. 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한다. 돈벌이만 하는 거예요. 난 돈만 관심 있어. 이런 느낌이 할 때 급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적. 성적, 성적에만 급급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성적에만 관심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원래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좋은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창의성이 있어요. 사회성이 있어요. 어떤 혼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좋은 능력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점수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것만 필요합니다. 이게 성적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급급하다는 그것만 집중하는 건데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술 전시회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해요. 돈벌이가 중요해. 돈벌이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시회 관계자들은 전시 포스터 등 홍보 자료에 복제품 전시회. 자, 이건 미술 전시회예요. 미술 전시회. 미술 전시회하면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음이 다를 수 있지만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전시할 건데 진짜야 가짜야. 그죠? 가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카피한 거죠. 카피. 카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제품이야. 복제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제품 전시회입니다. 라고 미리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밝히지 않고, 입장료만 받는 겁니다. 입장료 수입만을 챙기는 것이다.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관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시 행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미술계 발전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방해가 될 수 있다.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방해가 되다. 요게 들어가면 돼요. 요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걱정한다. 전시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아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아예 완전히
완전히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아예. 자, 그래서 요걸 찾으면 됩니다. 요거요.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입맛에 맞다. 요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를. 입맛에 맞다라는 것은, 입맛? 이거, 테이스트. 이거 말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넓은 겁니다. 취향에 맞다, 마음에 들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맞아요. 잘 됐네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군요. 네, 제 스타일이에요. 자, 두 번째 얘기해 봅시다. 저는요, 임준 클래스가 제 입맛에 맞아요. 뭐야, 먹어? 수업을 먹어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네. 요거. 자, 역시 2번. 네, 이렇게. 2번, 2-1. 이렇게. 그 감독의 영화가 제 입맛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뜻이야? My style. 저는 그 사람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이럴 때 입맛에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여러 가지 음악을 듣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음악을 듣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음악만 들어요. 저는 힙합 같은 거 안 좋아해요. 힙합 안 좋아하고요. 아이돌 댄스 음악 좋아합니다. 블랙핑크, 아이브, 르세라핌 이런 거. 제 입맛에 맞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알겠죠? 자, 이거는 너무 쉬워요. 가슴을 울리다. 감동적이다라는 거죠. 요거는 딱 보면 알 거야. 그죠? 가슴을 울리다. 네, 가슴이 있고요. 자, 여기에 사람, 사람 다시. 사람이 있으면 여기 가슴이 있잖아요. 가슴을 울리다. 감동이죠. 감동적이다. 무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었고요. 자, 여기 중요하죠. 요거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누가 이렇게 발목을 짜잔 가지 마. 가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원래 이런 그림을 찾았는데 이런 그림을 못 찾았어. 발목을 잡다. 이런 느낌입니다. 가지 마. 이렇게. 발목을 잡다. 이건데 이 그림을 참 못 찾아서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발목 잡지 마. 내 발목 잡지 마. 말고 네 일이나 해. 너무 멋있는 말인데? 이래요. 날 방해하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해. 뭐 이런 것들이죠. 내 발목을 잡죠. 하나 더 봅시다. 하나 더. 자, 우리 집에 가난이, 우리 집에 가난 뭐야? 돈이 없다는 거죠. 가난이, 내 꿈에 내 발목을 잡는다. 나를 방해한다는 발목을 잡는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야. 그죠? 이럴 때 발목을 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나 손을 맞췄다. 요런 느낌입니다. 뭐예요? 함께 합시다. 그죠? go together. 요런 느낌이죠. 손을 맞췄다. 함께 일하다. 서로 돕다. 서로 돕다. 서로 돕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맛이 중요한데, 맛. 자, 맛벌이, 맛절. 요걸 두 개로 봅시다. 이 맛이 무슨 뜻이냐면,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가치. 같이 벌다. 무슨 뜻이요? 남편도 돈 벌어요. 아내도 돈 벌어요. 맞벌이라고 그러죠. 엄마도 돈 벌어요. 아빠도 돈 벌어요. 이게 맞벌이입니다. 맞절은 뭐냐? 맞절은 아이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절을 해요. 그러면 임준 씨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학생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같이 절을 해요. 같이 절을 하는 걸 맞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장례식장 아시죠?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맞절을 해요. 서로. 여기는 호스트, 상주고요. 상주. 여기는 게스트, 게스트. 이거 뭐야? 조문객, 문상객, 손님이요. 문상객과 상주가 서로 같이 절을 합니다. 맞절. 자, 그럼 여긴 뭐예요? 같이 잡는 거죠. 서로 잡다, 같이 잡다, 손을 맞잡다. 무슨 뜻이야? Go together. 그런 뜻이죠. 짜자자자. 그럼 뭐예요?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걱정 봅시다. 걱정, 고민, 근심, 우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걱정이랑 우려예요. 우려 자주 나와요. 우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려는 이 글에서 많이 나와요. 글에서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빨리 갑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주시오. 복제품 전시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아니고요. 최근 미술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니었고요. 전시회에서 복제품을 전시하는 일이 점점 줄고 있다. 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자, 요거를 중점적으로 볼게요. 요거요. 복제품 전시회인지 모르고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슨 사실이요? 아, 복제품 전시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늦게 알았어요. 야라는 말이 늦게라는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시장을 찾아왔어. 전시회, 미술 전시회를 찾아왔어. 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알았어야죠. 그 전에. 아, 이건 복제품 전시회야. 그렇게 안내했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고 방문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의미죠. 자, 봅시다.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끔찍한 상황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위험이 따른다.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 고마운 사람들인데, 끔찍한, terrible situation을 자주 봅니다. 접하다, 이거는 경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위험이 따릅니다. 보통 PTSD라는 말이 있는데 끔찍한 상황을 보면 정신이 안 좋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주시가 해결을 위해 어떻게 했다? 자, 여기 뭐 들어갔는지 봅시다. 인주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인주시티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겪는 소방관이 있으면 전문 상담사를 보내요. 소방관이 오는 게 아니라 전문 상담가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인데 이와 더불어라고 하면 그리고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 개발과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이라는 건 돈이에요, 돈. 쓸 돈. 앞으로 쓸 수 있는 돈. 이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예약해 놓는 거죠. 돈을. 어때요? 어떤 느낌이요? 적극적이죠. 적극적이다. 열심히 하네. 인주시티에서 열심히 하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등 떠밀다. 자, 등 떠밀다는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등 떠밀리다. 이렇게, 피동으로 많이 씁니다. 피동으로. 등 떠밀면은 나는 어떻게 당하는 느낌이죠. 등 떠밀다의 피동. 피동으로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시키는 거야. 야, 네가 해. 네가 해. 야, 네가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등 떠밀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 회사에서 이제 임준 씨가 있어요. 임준 씨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 이번에 출장. 출장 누가 갈 거예요? 부산으로 출장 가야 돼요. 누가 갈 거예요? 네, 다 가기 싫어요. 다 가기 싫어요. 그런데, 임준 씨가 가면 어때요? 아, 임준 씨가 잘하지. 임준 씨가 최고야. 임준 씨가 출장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임준 씨는 가기 싫잖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분위기를 임준 씨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준 씨가 가기 싫지만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가요.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임준 씨가 왔군요. 임준 씨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등 떠밀려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등 떠밀려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토픽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잖아. 만약에, 어, 나는 한국어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야, 너 한국어 공부해야 돼. 너 토픽 시험 봐야 돼. 그래서 토픽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등 떠밀려서 토픽 시험을 보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싫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그럴 때 등 떠밀려서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 눈을 맞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별 관용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눈을 맞추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다. 그냥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이게 중요하죠. 입을 맞추다. 여기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입을 맞추다. 1번 키스. 여러분 당연히 알죠? 선생님 이거 뽀뽀 아니에요? 뽀뽀? 맞아요. 뽀뽀. 뽀뽀. 그 다음에 이 뽀뽀를 뭐라고 하냐면 입맞춤이라고 합니다. 입맞춤. 똑같은 말이에요. 입맞춤. 어? 뽀뽀는 보통 이렇게 딥 키스는 아니에요. 프렌치 키스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입맞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자, 그런데 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서로 말이 일치되도록 하다. 갖고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부터 경찰서. 경찰서 보면 경찰서 가면은 조사를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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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여기는 A고, 여기 B고, 이렇게.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똑같은 거짓말. 그래서 A랑 B랑 똑같이 야, 너희들이 범인이지? 너희들이 은행에서 돈을 훔쳤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저는 A와 함께 롯데월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롯데월드 갔습니다. 네. 롯데월드 가가지고 놀았습니다. 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야, 너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했어? 저는 B와 함께 롯데월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나? 이 사람들은 똑같이, 롯데월드 갔다고 했는데 진짜 롯데월드 갔나? 아니죠. 이 두 사람은 미리 계획을 했죠. 그래서 입을 맞추다. 야, 우리 몇 시 몇 분에 만나서 롯데월드 갔다고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입을 맞추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맞추다, 말을 맞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추다. 자, 발 벗고 나서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논이거든요, 논. 논에서 일을 합니다. 논에서 뭘 하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쌀이 되는 거예요. 쌀이 되는 거. 한국에서는 논에서 농사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쌀을 먹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내기라고 하거든요. 모내기를 하는데, 사람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 이제 임준 씨가 간다. 이 사람이, 임준 씨!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 임준 씨는 지금 어떻게 해요? 수트를 입고 있어. 수트. 수트를 입고 있어서 미안해요. 제가 조금만 도와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줘요. 이렇게. 물 튀면 안 돼. 이렇게 막 도와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임준 씨가 어떻게 해요? 자, 바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지. 바지는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 신발. 신발을 벗어요. 그 다음에 양말 벗어. 양말도 벗어. 양말도 벗고요. 그 다음에 짜잔 해가지고 이렇게 요 상태로 붕덩 들어가가지고 도와줍니다. 그죠? 발을 벗어요.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죠? 이걸 뭐래요?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거. 어? 발 벗고 나서다 그러면 요 상태로 들어가서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발 벗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발 벗고 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양말도 벗고 신발도 벗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다. 요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손에 땀을 쥐다는요. 손에 땀을 쥐다. 요거는 이제 경기를 볼 때. 경기를 볼 때. 긴장하다.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가, 농구. 여기 농구 있죠? 농구 경기가 110대 30이야. 에이, 재미없는 경기죠. 재미없는 경기야. 재미없는 경기고요.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8대 99. 근데 100대 99. 근데, 막 여기서 100대 막 3점 슛 넣었어. 그 다음에 102대 100. 와, 이거 긴장되는 그런 거죠. 요거. 그래서 손에 땀을 쥐다라는 것은 어떤 경기를 볼 때, 또는 뭐 영화나 연극을 볼 때도 그럴 수 있는데, 주로 경기를 볼 때입니다. 게임을 볼 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써드릴게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이건 정말 재미있는 경기를 얘기하는, 정말 익사이팅한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자, 그래서 여기 뭐야? 적극적으로, 적극적, 적극적인 거니까. 뭐, 발 벗고 나서다가 맞겠죠? 발 벗고 나서.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방관의 심리적 어려움은 최근 많이 해소되었다. 이런 말은 없었고요. 건강조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고요. 어,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돈을 준비했습니다. 요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 보면요. 소방관이 정신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사를 찾아가야 된다? 아니에요. 상담사가 소방관을 찾아옵니다. 소방관은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상담사가 찾아갈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 상담사를 보낸다. 그죠?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기기이다.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선 곳에 갔다가 길을 못 찾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한지 느꼈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생한 거죠. 고생하다, 당황하다, 이렇게. 고생하다, 당황하다.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어, 편리한지 느꼈을 것이다. 요거를 봅시다. 여기요.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앞뒤를 재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많이 쓰냐?
앞뒤를 재지 않고. 이걸 더 많이 써. 자, 그러면 앞뒤를 재다를 먼저 볼게요. 이게 뭐야?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꼼꼼히 검토하고 체크합니다. 체크. 이거를 앞뒤를 재는 겁니다. 앞은 어떤지, 뒤는 어떤지 다 점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거예요. 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뭐가 좋아요? 이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것을 앞뒤를 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앞뒤를 재지 않다는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임준 씨? 할 거예요? 네! 너무 하고 싶어요. 그 일 재밌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앞뒤를 재지 않고 선택하다, 시작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앞뒤를 재지 않고 시작하죠. 자신 있게. 네. 이런 것들을 이거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불을, 물. water, fire. 불을 가리지 않고.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네. 자, 진땀을 흘리다는 요런 느낌입니다. 이 진땀이라는 걸 찾아보면, 몹시에 쓰거나 힘들 때 흐르는 끈끈한 땀. 이렇게 얘기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해요. PT. 어,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발표를 할 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중요한 회사에서 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막 앉아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 자 그런데 임준 씨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임준 씨가 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더워요? 아니면 내가 운동을 했어? 아니에요. 아니요. 뭐냐면, 긴장이 된 거죠. 그 스트레스야. 부담스러워. 어떡하지? 막막해요. 이럴 때 흘리는 땀 있죠? 이때를 진땀이라고 얘기해요. 어? 운동에서 땀 흘리는 게 아니다. 덥다가 아니다. 그냥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럴 때. 진땀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54번 문제 쓰기 54번 문제를 받았어. 그런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땀을 흘리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발목을 잡다. 방해하다. 다시 그림 그림. 자, 이런 거예요. 예. 아까보다 잘 그린 것 같아. 자,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게 뭐냐면, 잘 듣다예요. 잘 듣다. 어떻게 잘 듣다? 집중해서 잘 듣다. 집중해서 잘 듣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라고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가 집중해서 잘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를 어떻게 하다? 요렇게.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이다. 기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경청하다. 잘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다. 원래 기울이다는 요거죠. 여기 있으면은 요렇게 하는 게 기울이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귀도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진땀을 흘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황한 거죠? 고생했다. 자, 윗글의 중심 생각이 뭐냐면 여기 뒤에
중심 생각은 항상 그러나 뒤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 정보를 찾았을 때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보를 찾고 기억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찾아야 된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른 것들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어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자 교육.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글. 보통은 7살. 보통이요, 보통. 만 5세. 만 5세에 한글을 배워요, 한글.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 다, 나, 다, 라,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한국 아이들은 언제 배웠냐? 7살 때 배웁니다. 7살 때. 8살 때는 뭐 하냐? 8살. 8살 때 학교 가죠.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 1년 전에, 이때 한글을 보통 배워요, 보통. 근데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7살이 아니야. 막 5살에, 4살에, 3살에 한글을 막 배워요. 한글을. 그렇게 일찍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봅시다.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이 또래라는 게 비슷한 나이, 같은 나이, 비슷한 나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같은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다. 이게 배우다라는 뜻이야. realize, learn 이런 뜻이야. 바라며 문자 교육에 열심이다. 열심이다. 이런 게 들어갑니다. 열심이다라고 했는데 여긴 너무 쉽죠. 열심이니까 열을 올린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요것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손을 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손을 떼다라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나 안 해! 힛. 손 뗀다. 이거 나 안 할 거야. hit stop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국어로도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회사에서. 누가 진행하고 있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팀장이 임준 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임준 씨는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세요. 손을 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임준 씨가 화가 났어. 팀장님, 저 오늘부터 손 떼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손을 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이제 비슷한 말이 뭐냐면 똑같지는 않지만 발을 빼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발을 빼다. 손을 떼다. 떼다. 떼다는 건 뭐냐면 손을 이렇게 잡다가 야, 손 떼, 손 떼. 손 떼는 거예요. 손 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안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를 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났다. 어? 화가 나다. 근데 화가 나다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복수할 거야. 리벤지, 어벤지. 알죠? 복수. 복수를 결심하다. 결심하다. 이를 갈다.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정말. 이를 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자, 담을 쌓다는 요 두 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요. 담을 쌓다. 이 보면 어때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담이 있잖아, 담. 담이 있으니까.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서로 담을 쌓고 지낸다. 담을 쌓고 지내다. 쟁이면 이 남자아이랑 이 여자아이랑 안 친하다라는 거죠. 안 친하다. 담을 쌓다라는 거 안 친하다. 자, 여기 수학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는 수학하고 담을 쌓았어요.
수학하고 담을 쌓았어요. 난 수학을 잘해요, 못해요? 안 친해요. 수학이랑 안 친해요. 수학을 못해요. 전 수학 공부 안 합니다. 전 수학 공부를 포기했어요. 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담을 쌓다. 쉽게 말해서 안 친하다. 관계가 없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수학이다, 영어다, 그러면은 안 친하다. 무슨 뜻이야? 못해요. 잘 못합니다.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열을 올리다. 요거는 이제 열심히 하다. 열성을 보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열을 올린다. 열을 올린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데, 중심 생각을 구할 때는 뭐라고요?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다음에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다.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감각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저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 어린 아이의 시기에 글자를 읽는 데만 집중을 하면은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되게 나쁜 거예요.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움직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책만 봐. 책만 보고, 글자만 봐.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름 문자 교육이 아이에게 안 좋다.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네. 다른 거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안 좋게. 학교 생활은 소홀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어,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하는 걸 소홀히 하다. 소홀하다. 라고 얘기해요. 학교 생활에는 소홀하면서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무조건이 되는 거죠. 생각 없이 어? 꼼꼼히 체크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봅시다. 자, 앞뒤를 재다. 앞뒤를 재다. 요거는 꼼꼼히 생각하다. 그죠? 꼼꼼히 생각하다. 그 다음에 뭐 계획도 세우고요. 계획도 세우고, 계산도 해보고, 캘큘레이팅 이런 것도 해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를 가리지 않다. 앞뒤를 재지 않다. 이거죠. 재지 않다. 이게 방금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생각 없어. 무조건. 이거랑 비슷한 말이죠. 앞뒤를 재지 않다. 생각 없어요. 나는 좋아. 그냥 나는 BTS가 좋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BTS 콘서트에 가야 되겠어. 콘서트. 근데 BTS 콘서트에 가된다. 그런데 나는 시험 봐야 돼. 시험 공부. 시험 공부? 어떡하지? 그 다음에, 돈. BTS 콘서트 4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야. 어떡하지? 학교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수업 어떡하지? 다 필요 없어요. 생각이 없어. 생각을 안 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앞뒤를 가리는 건데,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앞뒤를 가리지 않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거랑 좀 반대되는 거죠. 앞뒤를 지.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앞뒤를 재지 않고를 많이 쓰죠. 자, 발을 빼다를 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손을 떼다랑 비슷한데, 손을 떼다. 뭐라고 했습니까? quit. 그만둡니다. 난 빠지겠어. 이게 뭐야? 발을 빼다. 이런 뜻이죠. 나는
이 일에서 빠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발을 빼다. 예, 이게 발걸음을 맞추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 맞추다를 볼게요. 맞추다는 같게 하다. 같게. 근데 이 발걸음이라는 게 뭐냐면 발걸음. one, two, one, two 스텝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쪼쪼쪼쪼. 이 사람과 one, two, one, two 이렇게 무엇을 맞추는 거냐면 사실은 스피드를 맞추는 거예요. 스피드. 속도죠, 속도.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자, 시대의, 시대의, 시대의 발걸음을 맞춘다. 시대가 지금 타임즈.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전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SNS 시대가 되었고,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때요? 나 인터넷 사용 잘해요. 나 SNS 사용 많이 합니다. 나 챗 GPT, AI 사용합니다. 와, 대단하다. 이 속도를 똑같이 하네. 발걸음을 맞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시대의 변화에 발걸음을 맞추는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발걸음을 맞추다, 속도를 맞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 네, 자 여기 봅시다. 중심 생각. 하지만 다음에 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 중심 생각은 보통 거기에 나옵니다. 어, 봅시다.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좋은 것도 많죠. 네.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또 공부나 입시로 인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하자! 이해하자! 청소년들을 이해하자! 이 답이죠. 짜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유, 저거, 연예인만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알겠죠?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 더 있지만, 빨리, 우리 쓰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전에요. 너 1교시 가. 네. 시작되기 전에. 근데 요거 부터가 있으니까, 부터니까, 전까지, 부터랑까지,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시작되기 전까지. 요 정도면 괜찮아요. 1교시가 시작된 후에는 간식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전에 간식을 받으세요. 그죠? 받으세요. 그럼 된대. 여기 요 쓰면 안 되죠. 요. 그죠? 입니다. 됩니다. 씁니다. 입니다. 했으니까. 여기는 받으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러 오십시오. 안 돼요,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받으러 오십시오. 받으러 오십시오. 왜냐면 십시오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 받으세요는 좀 그렇지만 받으러 오십시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받아가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 받아 가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 받으십시오도 되겠네요. 받으십시오. 예식을 받으십시오. 뭐, 요 정도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요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답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별로 안 좋다. 요거 안 좋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될 때까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까지. 까지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왜냐면 부터까지 요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칫솔. 여기 뭐 들어오면 좋을까요? 많은 곳이 아니다. 어, 좋은 곳이 아니다. 알맞은 곳이 아니다. 좋은 곳이 아니다. 그죠? 알맞은 곳이 아니다. 좋은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어떤 분들은, 화장실은, 칫솔을 보관하는데, 바로 그렇게 좋지 않다. 알맞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좋아요. 왜냐면 화장실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네, 아주 잘했어요. 네,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많기 때문이다. 화장실이요. 따라서 집안의 칫솔을 이건 단순한 거. 쉬워요. 이지. 어, 보관하려면 보관하렴. 그죠? 보관하려면. 왜냐면 여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보관하기. 보관하려면, 보관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보관하려면, 보관해야 한다면, 정도요. 보관할 때는, 보관한다면, 보관하려면, 보관하고 싶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보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맞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잠깐만. 집안의 칫솔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니요. 그거보다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는 목적이잖아요. 보관하기 위해서는, 네. 네.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목적인데, 여기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집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만약에 집안에서 칫솔을 보관한다면,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조건을 얘기할 때는, 요게 더 낫습니다. 얘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제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칫솔을, 어,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요게 들어가면 좋은데, 칫솔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거 좀 길어. 이렇게 하면 괜찮네요. 그러면. 근데 너무 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요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 칫솔을 보관하려면, 화장실처럼 습도가 높은 곳보다 건조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네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요. 나가지 마시고 10분 쉬고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